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온 아이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전교생 730명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로버트 앤더슨, 워싱턴 레이크 초등학교의 수석 영양사입니다. 뉴욕 요리학교 출신으로 영양학 석사 학위를 가진 베테랑 영양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은 이제 제가 20년간 고수해왔던 모든 것을 뒤엎은 변화입니다. 매일 아침 5시 저는 조리 보조원 5명과 함께 730명의 학생과 70명의 교직원을 위한 점심을 준비합니다. 미국 공립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따라 저희 학교는 점심만 제공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약 200명의 아이들에게 아침도 제공합니다. 연방 영양 지침, 제한된 예산, 그리고 까다로운 규정 속에서 메뉴를 짜는 것은 항상 고난도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안전한 루틴에 안주해 왔습니다. 월요일은 피시앤칩스, 화요일은 치킨 너겟, 수요일은 스파게티, 목요일은 햄버거, 금요일은 피자.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8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한 영양사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앤더슨 선생님, 세척기가 또 고장났어요. 매일 아침의 일상적인 소동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주방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인 패트릭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버트, 잠시 소개할 분이 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패트릭 옆에 단정한 차림의 아시아계 여성과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쪽은 정소윤 씨와 딸 민서예요. 오늘부터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이죠. 한국에서 이번에 전학 왔습니다. 혹시 급식에 알레르기 같은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소윤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밥을 제공하나요? 한국 음식은 아니더라도 쌀 요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쌀 요리는 특별 행사일 때만 가끔 제공됩니다. 주로 서양식 메뉴 위주예요. 민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소윤 씨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도시락을 싸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척기 문제로 돌아갔고 그들은 학교 투어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점심 메뉴는 치킨 너겟, 으깬 감자, 그리고 삶은 당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당근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99나 하는 유기농 당근을 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내 일이라니. 저는 잔반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채소 섭취는 20년 동안 제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매년 새로운 조리법,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심지어 채소 캐릭터까지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점심시간, 저는 일상적으로 배식구에서 치킨 너겟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식당 구석에 모여있는 학생들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중심에 지난주 만났던 새 학생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직업 인생 25년 동안 본 도시락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작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식재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붉은 고기, 노란 계란말이, 초록 시금치, 주황색 당근, 검은 김, 갈색 버섯, 흰 쌀밥까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국적인 음식을 가져오면 놀림을 받기 마련인데 아이들은 오히려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그거 뭐야? 정말 예뻐. 맛있어 보인다. 나도 조금 먹어볼 수 있을까? 이건 뭐야? 시금치?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생겼지?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채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20년간 급식을 책임져온 영양사로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급식보다 이 작은 도시락에 더 열광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저는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도시락이 정말 특별해 보이더구나. 무엇을 먹고 있었니? 민서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주세요. 이건 불고기, 이건 계란말이, 이건 시금치 나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김치고요. 모든 채소를 다 먹었구나.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은 채소가 많아요. 하지만 맛있게 조리해서 잘 먹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9살 소녀는 도시락 가득한 채소를 맛있게 먹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까지 그 채소를 나눠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식에 대해 진지하게 검색했습니다. 세계 조화 오방색, 맛의 균형오미, 영양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 음식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채소를 맛있게 조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20년간 찾아 헤맨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도시락은 이제 학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밥이라는 음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서를 김밥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매일 점심시간이면 그녀의 테이블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비슷한 도시락을 싸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고 하루 평균 10에서 15명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한식 스타일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민서의 도시락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교육자로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관심을 갖고 채소를 더 먹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로서의 자존심은 약간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급식 대신 한 학생의 도시락이 인기를 끄는 상황이 솔직히 말해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의 담임인 미세라 선생님이 급식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우리 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서의 도시락 덕분에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미세라는 학교의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에 민서의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외부 음식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미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의 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행사는 전체 학생이 아닌 4, 5학년 약 200명만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민서의 어머니 소윤 씨는 200개의 김밥을 준비했고 그것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까지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그 맛에 놀랐습니다. 김밥 한 줄에 이렇게 다양한 맛과 식감, 영양소가 들어있다니. 그날 저녁 PTA 회의에서 한 학부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매달 한 번 다른 나라의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는 국제급식의 날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고 소윤 씨가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20년간 해온 급식 체계가 외부인에 의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이 과연 모든 아이들의 입맛에 맞을지, 대량 조리가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미팅에서 저는 과감히 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아이들 입맛에 맞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특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냄새가 강하고 맵지 않나요? 또한 8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대량 조리와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소윤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의 우려 이해합니다. 한국 음식에도 매운 것과 맵지 않은 것이 다양하게 있어요. 김밥, 불고기, 잡채 같은 음식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고 채소도 많이 들어가요. 대량 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소규모로 시식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에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했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시도가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 20년 경력과 전문성이 증명될 테니까요. 시식회 날이 왔습니다. 이 자리는 급식 담당자, 교장, 그리고 PTA 위원 15명 정도의 소규모 시식회였기 때문에 소윤 씨는 김밥 3종류각 10개, 불고기 3kg, 잡채 2kg 정도만 준비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학교 행사가 아닌 비공식 시식회였기 때문에 음식량이 제한적이었지만 그 질과 프레젠테이션은 최상급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김밥은 단면을 보았을 때 다양한 색상의 재료들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와, 이건 마치 식용 보석 같군요. 교장 선생님이 김밥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저의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습니다. 맛이 경이로웠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 김밥의 복합적인 풍미, 잡채의 다양한 식감. 특히 채소가 주재료인 잡채가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앤더슨 선생님? 소윤 씨의 물음에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특히 채소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음식들을 8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대량 조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윤 씨와 저는 주방에서 여러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김밥 1000개, 불고기 50kg, 잡채 40kg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밥을 미리 다 말아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대신 김밥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소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또한 불고기는 전날 밤에 양념해 두면 맛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형 행사 때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수일간 함께 메뉴 계획, 조리 방법, 서빙 전략을 세웠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학교 주방 시설로 대규모 한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소윤 씨와 제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은 정말 대량 조리의 전문가시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요. 소윤 씨가 말했습니다. 소윤 씨의 조리법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해요. 특히 채소를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기술은 제가 20년 동안 찾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한국 음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학교 주방에서 일찍부터 소윤 씨와 자원봉사 학부모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밥용 밥 200kg, 불고기 60kg, 잡채 50kg을 준비하는 것은 거대한 작업이었지만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은 새로운 메뉴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고 급식실에 들어왔습니다. 김밥반은 특히 인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택해 자신만의 김밥을 만들 수 있었고 이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채소 섭취량이었습니다. 평소 채소를 거부하던 아이들도 김밥과 잡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채소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잔반량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급식을 마친 후 주방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소윤 씨 대단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급식을 먹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게다가 채소까지 깨끗이 먹다니. 이 프로그램을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직업적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급식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윤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솔직한 사과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한국 음식이 우리 학교에 맞을지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틀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맛있게, 그것도 즐겁게 먹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소윤 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어 기뻤어요. 앤더슨 선생님의 전문성 덕분에 이런 대규모 행사가 가능했죠. 다음에는 어떤 한국 음식을 소개할지 함께 계획해 볼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전문성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전문성을 더욱 확장시켜줄 기회였던 것입니다. 쌀 요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온 아이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전교생 730명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로버트 앤더슨, 워싱턴 레이크 초등학교의 수석 영양사입니다.
뉴욕 요리학교 출신으로 영양학 석사 학위를 가진 베테랑 영양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은 이제 제가 20년간 고수해왔던 모든 것을 뒤엎은 변화입니다. 매일 아침 5시 저는 조리 보조원 5명과 함께 730명의 학생과 70명의 교직원을 위한 점심을 준비합니다. 미국 공립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따라 저희 학교는 점심만 제공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약 200명의 아이들에게 아침도 제공합니다. 연방 영양 지침, 제한된 예산, 그리고 까다로운 규정 속에서 메뉴를 짜는 것은 항상 고난도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안전한 루틴에 안주해 왔습니다. 월요일은 피시앤칩스, 화요일은 치킨 너겟, 수요일은 스파게티, 목요일은 햄버거, 금요일은 피자.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8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한 영양사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앤더슨 선생님, 세척기가 또 고장났어요. 매일 아침의 일상적인 소동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주방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인 패트릭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버트, 잠시 소개할 분이 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패트릭 옆에 단정한 차림의 아시아계 여성과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쪽은 정소윤 씨와 딸 민서예요. 오늘부터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이죠. 한국에서 이번에 전학 왔습니다. 혹시 급식에 알레르기 같은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소윤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밥을 제공하나요? 한국 음식은 아니더라도 쌀 요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쌀 요리는 특별 행사일 때만 가끔 제공됩니다. 주로 서양식 메뉴 위주예요. 민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소윤 씨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도시락을 싸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척기 문제로 돌아갔고 그들은 학교 투어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점심 메뉴는 치킨 너겟, 으깬 감자, 그리고 삶은 당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당근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99나 하는 유기농 당근을 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내 일이라니. 저는 잔반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채소 섭취는 20년 동안 제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매년 새로운 조리법,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심지어 채소 캐릭터까지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점심시간, 저는 일상적으로 배식구에서 치킨 너겟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식당 구석에 모여있는 학생들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중심에 지난주 만났던 새 학생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직업 인생 25년 동안 본 도시락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작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식재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붉은 고기, 노란 계란말이, 초록 시금치, 주황색 당근, 검은 김, 갈색 버섯, 흰 쌀밥까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국적인 음식을 가져오면 놀림을 받기 마련인데 아이들은 오히려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그거 뭐야? 정말 예뻐. 맛있어 보인다. 나도 조금 먹어볼 수 있을까? 이건 뭐야? 시금치?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생겼지?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채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20년간 급식을 책임져온 영양사로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급식보다 이 작은 도시락에 더 열광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저는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도시락이 정말 특별해 보이더구나. 무엇을 먹고 있었니? 민서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주세요. 이건 불고기, 이건 계란말이, 이건 시금치 나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김치고요. 모든 채소를 다 먹었구나.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은 채소가 많아요. 하지만 맛있게 조리해서 잘 먹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9살 소녀는 도시락 가득한 채소를 맛있게 먹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까지 그 채소를 나눠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식에 대해 진지하게 검색했습니다. 세계 조화 오방색, 맛의 균형오미, 영양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 음식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채소를 맛있게 조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20년간 찾아 헤맨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도시락은 이제 학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밥이라는 음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서를 김밥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매일 점심시간이면 그녀의 테이블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비슷한 도시락을 싸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고 하루 평균 10에서 15명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한식 스타일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민서의 도시락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교육자로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관심을 갖고 채소를 더 먹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로서의 자존심은 약간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급식 대신 한 학생의 도시락이 인기를 끄는 상황이 솔직히 말해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의 담임인 미세라 선생님이 급식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우리 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서의 도시락 덕분에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미세라는 학교의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에 민서의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외부 음식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미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의 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행사는 전체 학생이 아닌 4, 5학년 약 200명만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민서의 어머니 소윤 씨는 200개의 김밥을 준비했고 그것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까지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그 맛에 놀랐습니다. 김밥 한 줄에 이렇게 다양한 맛과 식감, 영양소가 들어있다니. 그날 저녁 PTA 회의에서 한 학부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매달 한 번 다른 나라의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는 국제급식의 날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고 소윤 씨가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20년간 해온 급식 체계가 외부인에 의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이 과연 모든 아이들의 입맛에 맞을지, 대량 조리가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미팅에서 저는 과감히 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아이들 입맛에 맞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특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냄새가 강하고 맵지 않나요? 또한 8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대량 조리와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소윤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의 우려 이해합니다. 한국 음식에도 매운 것과 맵지 않은 것이 다양하게 있어요. 김밥, 불고기, 잡채 같은 음식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고 채소도 많이 들어가요. 대량 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소규모로 시식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에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했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시도가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 20년 경력과 전문성이 증명될 테니까요. 시식회 날이 왔습니다. 이 자리는 급식 담당자, 교장, 그리고 PTA 위원 15명 정도의 소규모 시식회였기 때문에 소윤 씨는 김밥 3종류각 10개, 불고기 3kg, 잡채 2kg 정도만 준비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학교 행사가 아닌 비공식 시식회였기 때문에 음식량이 제한적이었지만 그 질과 프레젠테이션은 최상급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김밥은 단면을 보았을 때 다양한 색상의 재료들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와, 이건 마치 식용 보석 같군요. 교장 선생님이 김밥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저의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습니다. 맛이 경이로웠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
김밥의 복합적인 풍미, 잡채의 다양한 식감. 특히 채소가 주재료인 잡채가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앤더슨 선생님? 소윤 씨의 물음에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특히 채소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음식들을 8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대량 조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윤 씨와 저는 주방에서 여러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김밥 1000개, 불고기 50kg, 잡채 40kg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밥을 미리 다 말아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대신 김밥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소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또한 불고기는 전날 밤에 양념해 두면 맛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형 행사 때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수일간 함께 메뉴 계획, 조리 방법, 서빙 전략을 세웠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학교 주방 시설로 대규모 한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소윤 씨와 제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은 정말 대량 조리의 전문가시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요. 소윤 씨가 말했습니다. 소윤 씨의 조리법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해요. 특히 채소를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기술은 제가 20년 동안 찾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한국 음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학교 주방에서 일찍부터 소윤 씨와 자원봉사 학부모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밥용 밥 200kg, 불고기 60kg, 잡채 50kg을 준비하는 것은 거대한 작업이었지만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은 새로운 메뉴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고 급식실에 들어왔습니다. 김밥반은 특히 인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택해 자신만의 김밥을 만들 수 있었고 이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채소 섭취량이었습니다. 평소 채소를 거부하던 아이들도 김밥과 잡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채소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잔반량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급식을 마친 후 주방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소윤 씨 대단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급식을 먹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게다가 채소까지 깨끗이 먹다니. 이 프로그램을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직업적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급식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윤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솔직한 사과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한국 음식이 우리 학교에 맞을지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틀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맛있게, 그것도 즐겁게 먹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소윤 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어 기뻤어요. 앤더슨 선생님의 전문성 덕분에 이런 대규모 행사가 가능했죠. 다음에는 어떤 한국 음식을 소개할지 함께 계획해 볼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전문성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전문성을 더욱 확장시켜줄 기회였던 것입니다. 쌀 요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교사들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미세라 선생님은 점심 식사 후 아이들이 훨씬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식 후에는 아이들이 설탕과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해 피곤해하거나 과잉 행동을 보이곤 했는데 이날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행사장을 방문해 급식을 맛보았고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로버트,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급식을 먹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앞으로 이런 국제 급식의 날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날의 성공은 나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니 영양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소윤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나는 솔직한 사과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한국 음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맞을지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틀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맛있게, 그것도 즐겁게 먹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소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제급식의 날을 위한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도 비빔밥, 김치볶음밥, 떡볶이 매운맛을 줄인 버전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국제급식의 날의 성공 이후 우리는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특별한 인기를 끌어 2달에 한 번은 한식의 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급식실을 넘어 학교 전체로 확산되었어요.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의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서를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더 이상 이상한 도시락으로 놀림받지 않고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급식 시간을 교육적 기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이 소개될 때마다 관련된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한 간단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통해 세계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식의 철학적 배경 음양오행, 약식동원 등이 건강교육과 연결되어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식품 영양 수업에서는 한식의 색 구성을 예로 들어 다양한 세계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시도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식 레시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소윤 씨는 학부모 대상 요리 워크숍을 몇 차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0년간 고수해온 급식 메뉴와 조리법을 기꺼이 바꾸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다양한 채소 조리법을 배우고 색감과 영양 균형을 고려한 메뉴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정규 급식 메뉴에도 한식의 요소들을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고기 소스를 활용한 샐러드, 김가루를 뿌린 감자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퓨전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급식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잔반량이 평균 60% 감소했고 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성과는 교육청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 학교의 국제급식 프로그램은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특별히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딸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로버트 씨,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샤론은 식감 문제로 항상 제한된 음식만 먹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을 접한 후 그녀의 식단이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잡채의 다양한 식감이 그녀의 감각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단순한 급식 메뉴의 변화가 아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약 1년 후 우리 학교의 국제 급식 프로그램은 지역 신문인 시애틀 타임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학교 문화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우리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특히 한식의 역할이 크게 조명되었습니다. 기자는 한식의 균형 잡힌 구성과 다양한 채소 활용법이 어떻게 아이들의 식습관을 변화시켰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통한 문화적 교류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이 기사는 교육 분야의 주목을 받아 미국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교의 사례를 학교 급식 혁신 모델로 선정했고 나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우리의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나는 한식이 우리 학교 급식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식의 철학적 배경과 영양학적 장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윤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수단을 넘어 교육과 문화, 교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식은 그 균형 잡힌 구성과 다양한 채소 활용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발표 후 여러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의 국제 급식 프로그램
특히 한식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레시피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된 나는 소윤 씨와 함께 학교 급식을 위한 국제 요리 가이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 중에서도 특히 한식 레시피와 급식 적용 방법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지역 병원의 영양사가 우리 학교를 방문한 후 병원 식단에도 한식의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회복 중인 환자들의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해 잡채, 비빔밥 같은 메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점차 큰 물결이 되어 다른 학교와 기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학생의 도시락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퇴역 군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인 맥스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날 행사에 참석했었지요. 그날은 마침 한식의 날이었고 급식으로 떡국이 제공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떡국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맛보는군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 때 추운 겨울날 한국 가정에서 이런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 맛과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했는데 윌리엄의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오래된 기억과 감정을 되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은 에밀리라는 일본계 미국인 소녀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한때 자신의 도시락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식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일본식 도시락도 친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학교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 딸이 처음으로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제는 일본 음식 만드는 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급식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프로그램이 단순한 식습관 개선을 넘어 아이들의 자존감과 문화적 정체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급식 프로그램이 2년째 접어들면서 우리는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급식 잔반량은 60% 이상 감소했고 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도 점차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웃음 지었고 다른 학부모는 이제 불고기 소스로 요리할 때 아이들이 더 많은 채소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소윤 씨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간식인 떡볶이를 아이들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는 원래 매운 음식이지만 고추장 양을 줄이고 토마토 소스를 넣으면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요. 소윤 씨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문득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영양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소윤 씨의 한식, 전통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양학적 지식과 대량 조리 경험, 소윤 씨의 한식 전통과 창의적인 레시피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로버트 씨는 영양사로서 정말 대단해요. 소윤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한 한식, 레시피를 이렇게 학교 급식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급식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은 내 영양사 경력에서 가장 보람찬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그램 3주년을 맞아 우리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으로 배우는 세계 문화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배운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부스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조사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부스에는 특히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화예요.
한 금발 소년이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김밥 하나에도 5가지 세계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는 음양오행 철학을 반영한 거래요. 그리고 불고기의 달콤한 맛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조리법이라고 해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깊이 한국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의 체험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이해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로버트.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급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학교의 전체 문화가 변했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호기심과 개방성이 커졌어요. 급식 시간이 이제는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문화교육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소윤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민서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을 뿐인걸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식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애틀 교육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급식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도와 수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한식은 미국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국제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사례가 다른 지역 교육청의 주목을 받아 여러 도시의 학교들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학교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우연히 공원에서 소윤 씨와 민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산책을 하고 있었고 날씨가 좋아 잠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요? 소윤 씨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했었는데 날씨도 맞지 않고 마음에 안 들었었잖아. 네, 엄마. 그때는 학교 급식까지 정말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급식 시간이 제일 기대돼요. 민서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의 밝은 웃음을 보며 나는 그동안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엄마가 그냥 도시락 하나 싸준 것뿐인데 학교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소윤 씨는 민서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나눌 때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방식만 고수해왔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양사로서의 내 전문성이 다문화적 요소와 만나 더욱 풍부해졌고 그 결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식사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엔 무슨 메뉴를 가져갈까요? 이번엔 한국 디저트를 챙겨가면 또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민서의 장난기 어린 질문에 소윤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음식이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문화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내일의 급식 메뉴를 계획하면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미국 학교에 보낸 한식 도시락 하나가 우리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꾸었고 그 변화는 아이들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식이 가진 맛과 정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20년 경력의 영양사로서 나는 이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맛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식탁과 학교 급식, 나아가 문화적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애틀의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